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6월 27일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번거롭더라도요, 주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많이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처음으로 허기야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지 조금밖에 안 되니까 처음이죠. 아주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 즉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6월 그러니까 29일하고요 30일 이틀간에 걸쳐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배우자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죠. 저도 처음부터 이 배우자 프로그램 여부와 관계없이 30여 개 정상이 모이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담, 이 회담도 한 10서너 개 정도가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대적인 이 다자 정상회의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면요, 가기 전에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이 외교안보 현안에 관해서 대통령의 지식도 굉장히 늘어나가고, 그리고 정보도 어마어마한 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지식과 그리고 이 판단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 따라서 이 부인 프로그램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번 참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5년 내내 말이죠, 그 매년 거의 다다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한 10여 차례, 거의 20여 차례 가까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요, 이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내용 면에서도, 이 컨텐츠 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그 다음에 국익 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정상회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내외가 함께 출국을 한 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다자 외교의 수순에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당한 이제 성공을 거두고 오기를 바라고, 또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서울 공항에서요,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을 했고요. 3박 5일 정도의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공항에는요, 이 공항에는 1시 51분쯤에 도착해 가지고 이 배웅 나온 인사들하고 간단한 이 인사를 나누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남색 정장에 연분홍색 넥타이, 김건희 여사는 흰색 이 긴팔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요, 이 김건희 여사도 스페인 왕궁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 스페인 마드리드는요, 이 박물관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적인 거장들 작품이 많이 지금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상설 전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전문성하고도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성과도 직결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스페인 이 박물관 관람을 하고 와서 서울에서 우리 청와대 에 소장되어 있던 여러 가지 미술품들, 이 전시 문제가 지금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전시품에 청와대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소장 미술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들어가서 언젠가는 한번 전시회를 갖자, 이런 안도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 왕궁이 주관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이러한 청와대 소장 미술품을 전시하는 데에도 많은 또 이 조언, 그리고 이 아이디어, 이런 것도 제공해주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출국 이 배웅 현장에는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진복 정무수석, 김성한 안보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이렇게 왔고, 그리고 김성한 실장의 경우에는요, 이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행하지 않고 안보실 1차장 김태호 1차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말이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이 배웅장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리고 권성동과 송원석 수석 부대표만이 배웅에 참석을 했고요. 이석 대표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에 최재형 의원이 주관하는 세미나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석 대표가 참여하지 이 배웅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또 이 다양한 해석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웅 현장에 나오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요 이미 당 안팎에서 거론됐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참석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수석 대표한테는 상당히 좀 불명예스러운 오늘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이 정치권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통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참석이 좋으냐 나쁘냐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너무나 당연치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도 이 김건희 여사의 통행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안 가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김정은이도 그리고 시진핑도 이 부인과 함께 다닌다. 그래서 당연히 통행을 한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영부인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마이너스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얘기는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이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요. 다 알잖아요. 라고 하면서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앵커가 저는 잘 모르는데 도대체 이 어떤 부분이냐? 오늘 이제 KBS 라디오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한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잘 모르겠는데 딱 그러니까요. 이 박지원 원장 김 여사가 잘 아시겠지만은 영부인은 대통령에 의거해서 제2 외교를 담당하는 막대한 그리고 막중한 자리다. 독자적인 어떤 언행보다는 전문적인 공적 관리를 받는 외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염려한다. 국민들이 뭐 김정숙보다는 나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지는 그이 편 든다고 여전히 박지원은 김정숙 쪽으로 더 많이 머리가 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김정숙 여사 같이 그야말로 해외 정상회담 할 때마다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영부인 다시는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걱정은 그냥 붙들어매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 박지원 원장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요. 전 세계 증시 중에서 동반 약세를 우리 국내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1, 2위를 기록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이게 어떻게 돼서 현 정부 책임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 현 정부 책임이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IMF 위기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딱 지금처럼 과거로 갔다. 그러면서요. 그때는 세계 경제는 다 좋았고 우리 경제만 나빠서 외환위기가 왔는데 하지만 DJ 용서와 통합 그래서 IMF 최단 시일 내 극복하고 IT 분야 강국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이고 물가인데 이거 막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국민이 그렇게 죽어가라는 말이냐. 월급만 그대로 있고 물가는 다 올라가면 서민 노동자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박지원 원장한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래, 지금 경제가 말이죠. 한순간에 나빠집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통계치들이 지금 뭐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고, 그야말로 경상수지도 그리고 무역수지도 다 지금 적자를 지금 빠지고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뭐 시차로 볼 때 말이죠. 시차로 볼 때 현 정부가 5월 10일 날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6월 27일이니까 한 달 17일이 지났어요. 경제가 물론 하루하루 나빠지는 게 쌓이면은 전반적으로 이 하향 추세, 나빠가지는 추세인데 지금은 여건 자체가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전 세계가 지금 나빠지는 추세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탕 자체가 경제가 성장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이 판에서 후퇴하는 쪽으로 바탕이 지금 세팅이 딱 되어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더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가 하루아침에 나빠지냐? 5년 내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뭐 탈원전 등등 많은 경제정책의 부동산 문제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세금 문제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잘못된 즉 좌파 이념에 매몰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뿌리가 기둥이 다 무너져 내려갔어요.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악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결과로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다. 그런데 한 달 열흘 된 정권한테 모든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어 라고 하는 이 박지원 원장의 사고의 흐름이 맞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누적된 경제정책의 실패가 지금 불러오고 있는 그 원인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 거냐? 여러분 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예. 공부 아무리 잘하는 학생을 갖다가 잘하는 학생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도 말이죠. 시험을 보려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했다 하더라도 출제 경향도 다 다르고 또 공부한 과목도 다 다른데 전학을 해가지고 시험 보라고 해서 잘못 나왔다. 그러면 너는 실력이 없어. 너는 머리가 나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 달 열흘 만에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걸 갖다가 너 책임이야.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돌아가지 마. 경제는요, 이게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경제정책의 연속성. 그렇죠? 경제정책은 하루아침에 무슨 뭐 금리 인하를 쓰고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 정책을 또 바꾸고 이런다고 하루아침에 부동산 정책 이 바꾼 효과가 하루 만에 나타납니까? 한 달 만에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누적 효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왜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문재인 정부 자꾸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 때린다고 그래 잘 때리는 거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 경제정책 잘못됐어. 이 얘기하면 박지원 원장이 지금 현재 야권에서 말하자면 이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먹을 거리를 저 넓히려고 하는데 먹을 거리가 본인한테 오겠어요? 전부 다 이재명한테 가지? 그러니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박지원 원장. 이거 누가 좀 경제 전문가가요. 조목조목 좀 통계치를 갖고 와서 비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한동훈 장관이 드디어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최근에 말이죠. 2차례에 걸쳐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이 고위급들이죠. 검사장급들.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새롭게 보직이 바뀐 사람들만 딱 불러다가 임명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간소하게 하라. 의전 절차도 간소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일반적인 지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이 바뀐 검사장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새롭게 승진 발령이 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임명장을 주면서 뭘 당부했느냐?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경제범죄, 민생범죄를 엄단하라.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자. 그래서 검찰 업무 시스템을 수준 높게 바꾸자. 구성원 모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행사도 간소하고 이전도 간소하라. 이런 지시 때문에 이 검찰 고위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직 변경 신고 절차를 바꿔서 신규 보임한 대검 검사, 그 고검장 검사장만 임명장을 줬고 당부 사항을 전달하는 행사는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번 중간 지금 현재로서는요. 내일 이제 FBI 방문차 출국을 하는데 빠르면 내일 중으로 일선의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까지 끝나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장을 받은 검찰 간부들은요. 오늘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하고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오늘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결정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법무부가 이 권한쟁의심판, 그러니까 검수완박법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검수완박법안과 관련돼서 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이 이제 우연이다. 이거 이제 한동훈 장관의 기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법무부에요. 권한쟁의 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의 논리, 법리의 이 검토 쭉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의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 범죄 중에서 2개 범죄만, 즉 부패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하는 걸로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 범죄 범위 안에서만 보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연 사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고요. 또 그것이 또 국민의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미 지난 4월 말에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신청을 했고, 이제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역시 이제 신청하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요,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이 법률 투쟁이 여야 간에 진행이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요, 이 공론화 과정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법조인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우연성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밝혀주시면 우리 국민들의 이해,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요, 헌재 재판관 총 9명 중에 6명이 바로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이 법무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법리를 과연 헌재가 수용할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이 서해 사건의 유족 형 이래진 씨가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요, 이 만나는 첫 만난,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제 우상호하고 유족 측에서 오늘 만나는 데는 김기훈 이 변호사도 함께 면담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고성이 좀 오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언론에 공개해달라, 이게 이제 유족 측의 기본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왜 자꾸 언론 플레이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라도 그렇죠, 열받잖아요. 아니, 지금 사람 생명을 갖다가 잃도록 방치한 문재인 정권인데 이거를 언론하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와 제2, 제3의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생명을 정말 헌시짝같이 버리는 이러한 정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대부분이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도 공개가 맞아요. 근데 이게 공개하자 이렇게 되니까 왜 자꾸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이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계속 고성이 오가고 또 격앙된 분위기, 항의도 일어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우상호 위원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이 항의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바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현재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빨리 풀어달라.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관련 태스크포스가 설치되는데 그거를 1호 과제로 해서 정리해달라. 만약에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직무유기, 그리고 그냥 방치하라라고 했으면은 직권 남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요, 김기윤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대변인이 보안 설명을 했어요. 우상호 위원장의 언론 플레이 발언은 다른 의도였는데 듣는 분이 달리 들었다면 말한 사람이 잘못 전달한 것만큼 바로 사과했다. 그리고 우상호 위원장 유족 의견을 경청했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해달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 TF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예, 이러한 지금 입장을 기본적으로 내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유족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의 6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렇게 지난번 24일 날 우리 국민의힘의 TF에서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가 이 보고를 받고 나서부터 6시간 동안이 골든타임인데 6시간 동안 이 대통령
도대체 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거부했다. 그러면서요, 이제 월북이 아니다라는 점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정보 공개 청구를 청와대를 상대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보고를 받고 나서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나는요, 이제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대한 진상 요구에 방점을 두겠다. 그래서요, 앞으로의 투쟁 방향은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요, 지금 현재 이대진 씨의 어떤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런 의견들이요, 미국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이대준 씨의 이 피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에서요, 이거를 감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다. 이러한 주장이요, 미국 조야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요, 이 하태경 의원이 오늘 본격적으로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이런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핵심 키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 서훈 지금 원장이 미국으로 갔다. 그런데 연구 비자로 가지 않고 관광 비자로 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빨리 귀국하라. 이러한 촉구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처음으로 지금 서훈 안보실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사실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갔고,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연합뉴스에 보도된 서훈 안보실장의 기본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규명을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일단 밝히고, 사건 당시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요, 이대준 씨가 실행된 것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경위와 관계없이 발생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 일어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고요, 이미 이전부터 정해진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중인데 사실규명에 의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귀국하겠다. 필요하다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조금 우려되는 점, 이 점이 사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금방 내 들어오지는 않겠어. 이런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이미 정해져 갖고 갔다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5월 10일 날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지금 뭐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때 싱크탱크 초청을 해서 갔다라는 얘기는 이미 출국 전부터 싱크탱크의 초청을 다 준비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대목이고, 싱크탱크가 초청하면요, 금방 내 짧게 합니까? 싱크탱크 초청한다. 그러면 뭐 개건연구위원회라든가 이런 자격으로 갔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장기 체류하겠다는 의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기 체류 비자 받으려면 비자를 받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금방 내 들어갈 수 있는, 아무데나 뭐 지금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하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쉽게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연구비자로 바꿔가지고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 지금 검찰에다가 고발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 얘기는요, 결국은 내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면 나는 안 들어가겠어. 이러한 조금 거부 또는 유보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당되는 대목이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서훈 지금 안보실장의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 원칙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 처리했다. 이렇게 딱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훈과 그 다음에 서주석, 이 두 사람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진 월북한 것으로, 그리고 시신 뭐라 그럴까요, 만행, 불에 태운 이 만행을
확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추정적으로만 발표하라. 이렇게 해서 이 월북을 완전히 기정사실화시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아주 장본인들이 서훈과 그다음에 서주석 이렇게 두 명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고 언론에 발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관련 문서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관련 당사자 또 기관의 추가적인 보완 진술이 없는 한 상당한 이제 법정 투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또다시 이 행안부 장관의 이 경찰 공무원 통제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